네, 오늘 장 키포인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비할 때입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실적이 쏟아질 텐데 네, 그렇죠. 포인트 잠시 후에 잡아보겠습니다. 간밤 미증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 초반에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 밀려서 끝난 이제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가 4일 연속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오앵커가 얘기했듯이 작년 고점 대비 한 10.7%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하락폭이 그동안 많이 작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좀 특이했었던 게 이제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 심리, 특히 이제 중소형주 심리가 좀 더 나빠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주요 기업 실적들이 이제 계속 속속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BOA나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BOA 같은 경우는 0.4%,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1.8%는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 JP 모건 같은 경우는 1.5%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내에서도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G가 기대보다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3.4% 정도 상승했다라는 게 좀 특색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건설업이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차입 비용 이제 증가 때문에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팩트셋에서 이제 발표한 걸로 보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이제 44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73%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금리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1.9%를 좀 넘어섰다가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금리가 조금 조정을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압박을 좀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도 전혀 반영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수보다는 체감 지수가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종목별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고 몇몇 이제 대형 기업들만 버티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착시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것 같고 국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전일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이슈가 몰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는 건지 주식 매수세가 일단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개인 기관들이 이제 순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만큼 이제 외국인이 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나 개인 같은 경우 300억 정도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했던 종목 자체는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셀트리온,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T, SK이노베이션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HBL 바이오, MBT, 셀리버리, 프로텍, BH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동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장중에 좀 시장 내에서 좀 특이했었던 건 외국인이 이제 셀트리온 관련 주식들을 대거 이제 순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증선위의 그 셀트리온 분식회계 관련된 상정이 안 됐다라는 그런 희소식과 더불어 외국인 매수세 때문에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자체의 매수세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공매도를 좀 정리하는 수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직도 조금 이제 공매도 잔고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헬스케어나 제약에서 주는 걸로 봐서는 일단 조금 뭐 그동안 이제 공매도 쳐놓은 것을 조금 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점 좀 유의해서 한번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부여를 크게 아직은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뭐 셀트리온 아직까지 반등에 대해서. 네, 일단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 일부 들어온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커버 있고요. 쪽, 예. 네. 그리고 이제 리커버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래 대금이 계속 지금 10조 미만으로,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조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거래소가 9조 6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이 7조 7천억. 뭐 지금 뭐 상당히 뭐 10월 달에 비해서도 작년 이제 10월에 이제 거래가 줄었는데 그때보다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이제 일일 거래 대금이 이제 9조 4천억이었는데요. 그거 수준으로 또 이제 떨어졌다라는 게 어떤 시장 심리로 보면 상당히 좀 나쁘게 이제 영향이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저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뭐 442만 명에 뭐 114조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일단 뭐 흥행으로는 상당히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그 청약 배정 주수는 뭐 기본 청약을 하셨을 때는 뭐 한두 주 정도 아마 배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청약 대금이 이제 환불되는 1월 21일에 지나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완화가 될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환불입니다. 내일 네, 증거부금 내일입니다. 이제 풀리는데. 네. 뭐 환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상장 때까지는 뭐 며칠 동안은 조금 수급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다시 1월 27일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자금이 또 몰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자금 쏠림 현상이 또 그때 다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일단은 오늘 이후로 수급이 꼬였던 게 조금 풀릴지 여부 하나의 포인트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인 27일 그때 변동성이 얼마나 좀 나오는지도 하나의 또 포인트. 예, 이렇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체크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적 시즌이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단 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뭐 이번 달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최종 실적은 이제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6일 날 뭐 현대모비스하고 LG이노텍, 뭐 삼성물산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27일은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뭐 LG생활건강,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뭐 28일 날은 뭐 화면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기업 실적이 일단 작년 동기 대비로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조금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4분기에는 뭐 성과금이나 일회성 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가 있고요. 특히 4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뭐 높은 그런 시세를 이어갔고 물류 비용도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비용 관련된 부분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가 3분기에 비해서 수출 증가율도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조금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그 매출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655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한 3%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 컨센서스도 작년 대비 한 70% 증가한 한 54조 원. 대신 전분기보다는 한 13% 정도 이제 감소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뭐 기업 실적 시즌이 뭐 좋게 나와도 관련된 비용이나 아니면 1분기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작년 대비 뭐 실적이 좋고 아마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그다음 기업 중심으로 조금 매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이 있는 장비 쪽은 아마 올해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부분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최근 조금 이제 출렁거림은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공모 금액을 갖고 이제 생산 시설 투자를 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런 이제 관련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품 쪽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 2차 전지 부품 쪽도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뭐 보고요. 특히 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아마 전해질 쪽이 계속 가격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이나 첨보 같은 이제 전해질 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또 이제 부품이나 이제 장비 단의 회사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뭐 해성 DS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악재 해소로 보셨네요. 2차 전지 부품단과 첨가제 쪽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반도체는 영업이익단이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긍정평가 주고 계십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